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교정치과의 강태주입니다. 오늘은 치열 교정 장치의 종류와 그에 따른 장단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 우리가 흔히 교정 치료할 때 많이 쓰는 제일 흔하게 생각하는 그런 장치는 여기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이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치아에 브라켓이 붙어 있고 그리고 찰사가 지나가는 이런 형태를 제일 많이 쓰고요. 편의상 일반 교정 장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은 오른쪽 위에 여기서 보면은 치아의 안쪽에다가 장치를 붙이는 이런 치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설측 교정 장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비절 라인 같은 투명한 장치를 틀처럼 만들어서 치아에 끼는 그런 투명 교정 치료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크게 봐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치료하는 일반 교정은 일반 브라켓 교정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치료 효과하고 치료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치료 효과나 치료 효율이 안 좋으면 당연히 로고 잘 쓰지를 않겠죠. 이게 가장 장점이고요.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설측 교정이나 투명 교정에 비해 비용이 다소 낮고요. 비용이 덜 들고요. 단점은 눈에 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니까 눈에 띄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단점입니다. 자, 두 번째 설측 교정. 설측 교정은 제일 큰 장점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이 장치 중에 가장 눈에 사실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인비절 라인이라고 해도 밖에서 보면 사실은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설측 교정은 안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진이 지금 교정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 속에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이죠. 그래서 설측 교정은 장점은 안 보인다. 단점은 이 세 가지 치료 중에 불편감이 가장 커요. 혀 쪽으로 장치가 있기 때문에 혀의 불편감이 좀 큽니다. 비용도 좀 비싸고요. 세 번째 인비절 라인 또는 투명 교정. 투명 교정 장치 중에 한 종류인 거죠. 근데 인비절 라인이 다른 장치들에 비해서는 좋은 편입니다. 제일 큰 장점은 눈에 덜 띈다. 하나도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눈에 덜 띈다. 근데 단점은 어떤 게 있느냐? 이게 자기가 이렇게 끼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렇게 틀을 끼고 있는 사진이죠. 자기가 끼지 않으면 당연히 진행이 안 됩니다. 생각보다 하루에 여러 번 끼고 빼고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가 좀 잘 끼는 게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이거 잘 끼고 하는 의지가 약간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치료비가 좀 비싼 편입니다. 장치 자체가 좀 고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치료 효과하고 치료 기간을 짧게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일반 교정 치료고요. 일반적인 치료. 반면에 눈에 덜 띄게 하려고 하면 인비절 라인이나 설측 교정이 가능하지만 다소의 장단점이 있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런데 저는 일반 치열 교정을 가장 많이 합니다. 이게 치료 효과가 가장 좋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교정 치료 위주로 합니다. 지금부터 또 설명드릴 거는 그럼 일반 교정 장치는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런 브라켓은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첫 번째 분류 기준은 이 왼쪽 사진에 보면은 약간 얇은 철사로 이렇게 묶어 놓은 게 보이죠? 반면에 오른쪽 사진에 보면 아무것도 묶여 있지가 않고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이 브라켓을 하나하나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작은 철사로 묶느냐, 아니면은 브라켓 자체가 철사를 잡아주느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장치라고 부르기도 하고 비자가 결찰 브라켓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치 자체가 이 철사를 잡아주는 이런 경우는 스스로 묶는다, 이래서 자가 결찰 장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느냐? 비자가 결찰 장치는 장점이 없습니다. 장치 하나하나의 비용이 약간 낮다는 장점은 있지만 다른 장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점으로는 이런 작은 철사 부분이 좀 잘 처리를 하지 않으면 집에 가서 좀 불편한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치과에 왔을 때 이런 치료를 하는 과정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치료의 결과가 좋고 안 좋고 이런 거를 그런 문제는 아닌데 치과에 왔을 때
한 번 왔을 때 이런 걸 하나하나 묶어야 되기 때문에 치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집에 갔을 때 이런 작은 철사들 때문에 찔리는 불편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가 결찰 장치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자가 결찰 장치의 단점으로 가끔 말씀하시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자가 결찰 장치는 묶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센 힘을 주지 못한다, 가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치과 선생님이 계신데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자가 결찰 장치는 이제 스스로 철사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지, 묶으려면 묶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뭐 한 군데를 내가 묶어줘야 되겠다고 묶으면 됩니다. 자가 결찰로 사용할 수도 있고 묶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단점이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저는 자가 결찰 장치만을 사용을 합니다. 자가 결찰 장치를 이제 또 편의상 3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 이제 모든 이 장치의 부분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장치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치의 장점은, 이 장치가 크기가 다소 약간 작습니다. 보통 제가 쓰는 장치는 금속으로 되어 있는 장치는 조금 작아요. 그게 장점이고, 단점은 아무래도 보기가 조금 싫을 수 있겠죠. 금속으로 된 자가 결찰 장치. 두 번째는 이게 기본적으로 흰색으로 된 이제 자가 결찰 장치인데, 잘 보면은 이제 장치 가운데 부분은 금속으로 된 클립이 있어요. 그 클립이 철사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흰색이 있지만, 흰색으로 주로 이제 구성이 되지만 중간에 이제 클립이 이제 은색 부분이 들어간다, 이런 장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3번째는 철사를 잡아주는 이 캡이, 요거는 캡인데요. 이 캡 자체가 흰색이에요. 그래서 이 브라켓 자체에 은색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장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생각을 해보면, 자가 결찰 장치는 순전히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금속 클립만 금속인 것, 아니면 전체가 다 흰색인 것,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는 사실 크게 뭐 장단점은 없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 나는 무조건 흰색이어야 된다 이러면은 모든 부위가 다 흰색인 그런 장치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뭐 나는 별로 그런 거 상관없고 비용이 조금 더 낮으면 좋겠다 이러면 금속 장치를 쓰면 되는 겁니다. 치료 자체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 장치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